명태균 씨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난 다음에 국정농단을 했다, 최순실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법이에요. 인정을 하고 통화한 적 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안다, 특검으로 가겠다. 윤 대통령은 인도되면 오늘은 더버 스탑 히어, 모든 질문 나한테 있어, 날 할 것 같아요. 또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찾아가지고 직접 피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 말하지 않고 아 이럴 건데 왜 했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맛부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명태균 정치 브로커 의혹 연일 정치권을 좀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대국민 담화 끝난 다음에 내일 또 검찰에 출두해서 소환해서 어떤 말할지 모르는 내용인데요.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설마 했었거든요. 이 국정농단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데 이번에 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안 들어본 국민들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공천 개입했다라, 김영선 해줘라, 이 말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야말로 지금 20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지금 조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22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 이거 지금 밝혀진 상황이라고 저는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더 밝힐 것들이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아니다라고 이것을 해명하고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앞으로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수준으로까지 밝혀질 수도 있는 큰 사건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오늘의 담화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김 여사건과 함께 큰 강점이 찍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기자들 질문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교수님이 핵폭탄급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전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핵폭탄급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발언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요, 그냥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진짜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돼요. 명태균 씨를 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좀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될 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왔어요. 이 정권도 지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이 정권 내가 만들었다고. 또 한번 지금 미국에 갔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굳이 그때나 다 인정하면 해버리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 만드는 사람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수백 명입니다. 자기가 정권 만들었다고. 정치권에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따라가지고 아 네가 만들었구나, 다 만들었네, 그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과장과 이른바 뻥튀기가 있을 것이고, 또 너가 더 넘어가서 자기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명태균 씨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난 다음에 국정농단을 했다, 최순실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법이에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 다만 국정 개입의 수준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저는 이거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제3자에서 정말로 이 얘기에 통화를 했는지, 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실행이 됐는지, 이걸 밝혀내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지금 작심하고 여권 내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끊임없는 정쟁으로 가버리면은 이 문제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 또 그냥 한바탕 태포로 가다가 끝나버리면 말아요. 국민들만 닥쳤던 게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쪽 편만,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윤 대통령도 거짓말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명태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특검 수사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도 특검도 민주당 너희들만 하지 말고 제3자에 의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특검을 받아들여서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뭐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인데 이제 특검 갈지 안 갈지는 오늘 윤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해요. 갑자기 국민 여러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격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위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모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게 결론 내릴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은 찾아내야 된다.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할 겁니다. 교수님은 아까 핵폭탄급 국정농단을 했으니까 뭐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뭐
비할 버금가는 뭐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반박을 못했고 또 하는 것마저도 거짓말로 바로 들통이 났고 그리고 이런 육성까지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거야말로 평론가님 말처럼 방법은 오늘 인정을 하고 통화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오늘 담화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특검으로 이걸 응답하지 않는 한 오늘 국민들은 오늘 담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향성은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거냐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위원 입장을 고수할 것 같아요. 기존 입장 그대로요? 예, 할 것 같고 제 기대치는 여야 합의로 제3자에 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얘기하면 다행이네요.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거는.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위헌이에요 하면서 건너갈 것 같아요. 그냥 4대 개혁 완수하겠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려나요? 아니 다른 것도 하죠. 4대 개혁 인적 쇄신이라든지 그거는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인적 쇄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그건 할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5가지 그거 지금 대통령실에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적 개편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교체할 때 됐죠. 뭐 교체할 때가 됐어요. 지금 네. 당도 그렇고 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제2부속실도 지금 그게 설치됐어요 이제. 예.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도 하면 돼요. 또 뭐 있죠? 뭐 오늘 사과할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는 다시도 얘기했는데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왜냐하면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 대신에 여야가 합의 처리해달라 하면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면은 윤 대통령 것도 괜찮은데 전반전에 망쳤는데 자살골 4개나 먹었는데 후반전에 잘하면 되겠네 말해야 되겠네 정도만 줘도 오늘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명태균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와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네. 따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같이 그렇게 여야 합의로 온다면 특검법 받아들 수 있다 정도만 하면은 최선의 오늘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그 5가지 요구안을 하나하나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수용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대국민 사과한다.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또 지난번처럼 뭐 박절하지 못했네 뭐 이렇게 약간 해명식의 뭔가 자기 넋두르식의 사과는 저는 이번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또 인정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못했다고 저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덮어놓고 뭐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과의 수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이거든요. 전면 개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정말 문제 있는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 했는데 다시 돌아온 뭐 행정관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안 되지 않아? 라는 몇몇의 그칠 것 같고 내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지 않았어도 명태균 씨 이전에도 내각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소폭 개각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인데 전면 중단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대외적인 뭐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미 어느 정도 뭐 활동을 좀 뭐 자제하고 있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제2부속실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또 그렇게 물타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요구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용의 정도는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칠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오늘 담화와 회견의 내용은 이번에도 하지 말지. 하지 말았어야 될 원하시는 것 같은데. 회담이었다. 원하시는 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웅 교수님이 원하는 뭐 적어도 뭐 대국민 담화하면서 뭐 사과 발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의 수준과 정도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윤 대통령이요.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 테이블 위에 더 버스 스탑스 히어라고 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좌우명이 그것도 박아놨어요. 더 버스 스탑스 히어 모든 책임 내한테 했다. 보셨죠? 네네. 오늘 그거 그냥 깨버릴까요? 무슨 책임이 내한테 책임이 있어. 다 너네들 탓이 하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이 정도 되면 오늘은 더 버스 스탑스 히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어. 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기 대통령 집무실 테이블 앞에다 딱 그려놨죠. 책임이 있으면 또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얘기는 오늘은 그 명패의 뜻을 대통령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60% 70% 정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갈 것이다. 김무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느니 못하다. 이거는 아니다. 좀 뭔가 좀 이번 대국민 담화 기대할
만할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the work stops here. 근데 뭐 교수님은 뭐 안 하니만 못하다. 네. 결국 뭐 예전하고 똑같은 뭐 다마 기자회견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안 나올 거고요. 네. 지금은 과거처럼 그냥 사과만 하면 인정만 하면 제2부속실 설치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특검법 전격 수용밖에 없어요. 그 답은. 근데 저는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미 준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 정도 선에서 이 수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려면 오늘 이렇게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난 4일 날 시정연서 불참했거든요. 내년 예산 677조인가요? 그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그 책무를 설명하지 않는 이 부분도 그렇고 5일 날 새마을 그 행사에 가서도 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을 강조한 것도 그렇고 이전의 스탠스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 개혁의 의지만 확인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저는 우려가 더 큽니다. 예. 오늘 윤 대통령이 좀 피해야 될 거. 네. 김웅 교수님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을 얘기할 때 정말 미심하고 동떨어진 얘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 흔히 하는 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마시라.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그 얘기 그만하시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화자찬. 네. 지금 뭐 또 무슨 원전은 수주를 받았더는 또 뭐 예. 탈원전 어떠는 이런 거. 근데 국민 지겨워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오늘 아니에요. 자화자찬은 내년 1월 달에 하시고 예. 새해를 받아서 하시고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세 번째는 기자들 지분하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십니까? 예.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 안 하고 라면 먹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동문서답 하지 마시라. 예.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홍 교수님 말씀하신 거 차라리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평가받지 않도록 하시라. 잘해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안 하냐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선거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도 긴장해야 돼요. 예. 일본도 지금 이시바 정권이 무너질지 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힘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어떨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이런 데 시간 쓸 때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이런 거 정도 피하면서 한번 후반전에 신발끈을 조이면은 심기일전에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란다. 한 60% 정도 국민 눈높이에는 갈 수밖에 없고 예. 김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느니 못한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일 보시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예, 오늘 보시죠. 네. 담화를 20분 정도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이 임기 반환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2년 반 동안 아니야 3년 동안 이 일했다 2년 반 동안 네.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할 것 같아요. 내년은 내년이고 네. 나 그래도 그 절반의 임기 동안 이런 거 개혁하려고 이런 거 준비했는데 4대 개혁은 얘기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더 드러낼 것 같다는 거예요. 개혁의 의지 내가 잘해온 것 이런 것들을 담화에서 더 강조할 것 같고 다만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예민한 지금에 대한 문제들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답변은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찾아가지고 즉답 피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또 자기식의 어떤 답을 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럴 건데 왜 했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회견이 될 것 같은 그런 슬픈 예감이 듭니다. 예. 평론가님께서 아까 대통령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슬픈 예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 향후 뒤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일부 대학에서 뭐 시국선 교수들이 시국선도 하고 있고요. 뭐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도 지금 잇따라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오늘 기대 이하의 대국민 담화가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상황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더 뭐 탄핵까지 뭐 염두에 두고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이 거리로 나갔지만 탄핵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어쨌든 탄핵의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라든가 또 헌재에서의 인용 여부는 사실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대학에서도 뭐 교수들이 시국선언하고 있고 뭐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런 시위와 여러 가지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위기가 어떤 탄핵
탄핵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그거 이전에 저는 좀 여러 가지 지금 뭐 개헌 논의도 있고 스스로 결단하는 부분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만약에 그런 이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겨울에 올 거다. 그럼 어떡해요? 뭐 탄핵도 안 되고 그럼 뭐 그런 상황에서 국정 동력도 없고 그럼 어떻게 남은 기간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는 권력 구조의 한계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건데 방금 김문경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없는데 하지 않도록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대통령 임기 2년만 남은 거 이거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엄중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비판하는 교수들의 성명서도 대통령 다 읽어도 보고 또 저희 교육방송에 우리 김웅기 교수님 같은 이런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보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도 보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스탠스를 바꿔도 괜찮아요. 정말로 엄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은 알아야 됩니다. 정진석이는 빼고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인기만의 이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반환점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계획을 반드시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임기 5년 마치고 나면요 박수는 안 받아도 선전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도 살고요, 한동훈도 살고 국민이 살아요. 왜 그 길을 안 갑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대통령은 안 하느니 못한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라 한 60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한 7번 능선까지는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대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우려가 더 큰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 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더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다 잘못했지만 가장 잘못했던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정 개입이 단순히 공천 개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창원 산단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내부에서 특히 뭐 김건희 여사랑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정말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회담에 김건희 여사도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더 큽니다. 이 문제를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결하고 오늘 회담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의 회담이 잘 수용되기 어려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이번 기자회견 담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각각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뭐 이런 방향 아니면은 꼭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내외 변수가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우물한 결과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란 것.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만큼의 저는 사과를 하시라. 두 번째는 해법도 내놔라. 여야가 합의한다면 제3대에 의해서 특검법 수용하겠다. 정도 넣기를 기대한다는 거라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인적 쇄신은 이제 불가피하다. 잘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민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심기일전 새로운 진영을 갖추겠다. 정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잘하셨다. 또 좀 기대하겠다.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미 10%대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 말할 것도 없고 국정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되 다만 변명하지 말고 진솔하게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담화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진솔한 사과하는 뭐 기본이고요. 이제 평론가님 말씀은 해법 어느 정도의 해법도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윤석열 대통령 기대 이하의 대국민 담화가 될지 아니면은 평론가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해법을 마련할지는 오늘 10시에 시작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관심을 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바쁘시죠?
두 분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취재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